했죠, 그죠? 출입할 때 며칠 전에 통지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제 공법에서, 자, 여기 나와있죠? 공법에서 타인 토지 출입 관련해서는 여기 1, 2, 3, 4의 경우에 다른 사람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광역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을 기초조사하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지가 동향조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죠. 시설 사업에 대해서,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조사 청량을 하면서 다른 사람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출입 절차 나오네요. 출입 절차. 출. 며칠? 자, 타인 토지 출입한 자는 특광시장 군사인데 뭐 받는 게 원칙이더라? 허가 받는 게 원칙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문장을 해석해야 돼요. 뭐 받는 게 원칙인데? 허가 받는 게 원칙인데 행정청은 허가 안 받는다. 그걸 두 개로 나누자. 아까 행정청은 뭐 받고? 허가. 비행청은 그냥. 아니다.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꼬투리 한번 잡았다 이래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고, 야. 자, 그런 전투력 좋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은 그냥 하고 비행청은 허가 받는다.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의 절차 나오네요. 타인 토지를 제로지행 인식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나 흙돌, 장애물을 변경 제어한 자는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했어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셋 중에 아무한테나 가서 동의를 받으면 돼요.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생략 때 말이 있죠.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뭐해라? 기다려. 이럴 경우에 토지 장애물 소유자 점유자가 현장에 없거나 주소 구소가 불분명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문장이 생략되어 있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다려. 기다렸다가 목적 달성이 안 되죠. 그럴 때는 행정청은 마음대로 통지, 관할 특광시장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뭐 받아라? 허가. 그래서 비행정청은 전부 다 허가 받네요. 출입할 때도 허가, 그 다음에 일시 사용할 때도 허가. 며칠 전에 통지하라고 했어요? 사용은 3일. 일출 전 일몰 후입니다. 누구 승낙받으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점유자 승낙. 수인의 의무. 수인의 의무가 수인이 뭡니까? 수인. 참아라.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 증표 제시해야 됩니다. 허가증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출입하는 사람은 증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돼요. 관계인이 누굽니까? 도크. 그 토지를 지키고 있는 도크. 걔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어와 같이. 허가증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허가증을 이렇게. 벌칙. 과태료 처합니다. 손실보상. 누가 한다고 했어요? 허물이게 공부하지 말고 시킨 사람이 한다. 끝입니다, 이게. 출입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속한 행리청이나 사업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보상할 때는 제일 먼저 협의하겠죠. 안 되면 재결 신청하겠죠. 아까 배웠죠, 그죠? 그 논리대로 가면 됩니다. 다 했네. 비용 부담 갑니다. 비용 부담 이거는 자주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놓으면 곡소리 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이 시설 사업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 개발 사업에도 나옵니다. 공통 요소인데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아웃라인만 정리를 할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이거에 여러분들 요약집에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자꾸 짚어드릴 겁니다. 자, 비용 부담 볼게요. 안 어렵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조금 요 파트가 오면 조금 멈칫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용부담의 일반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부담. 자, 점 보세요. 비용부담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시설사업이거든요.
시설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도로 만드는 사업비, 공원 만드는 사업비, 공항 만드는 사업비, 시설 사업의 사업비인데 사업비는 누가 내야 돼요? 사업비는 누가 내야 돼요? 사업비는 누가 내야 돼? 사업비는 누가 내야 된다고요? 지가. 사업하는 지가 내야지. 아, 사업하는 사람이 내야지. 사업비는 누가 낸다고요? 지가. 사업하는 사람이 낸다고. 그걸 법조문에서는 뭐로 표현해요?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내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죠? 지가 내는데 그 지가가 국가인 경우에 있어 없어요? 있죠. 국가가 사업 시행자면 누가 내야 돼요?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면 누가 냅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죠. 그죠? 그럼 누가 내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내면 돼요. 이게 답니다. 사업비는 누가 낸다고요? 지가. 사업비 누가 낸다고요? 지가. 그래서 야들이 내는 게 원칙이죠. 원칙. 내가 사업비를 냈어. 1,000억 원을 냈어. 한번 들어봐봐. 근데 사업비를 냈는데 다른 지자체가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익을 봤죠. 그러니까 국가가 비용을 냈더니만 경기도가 이익을 본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익을 본 경우에는 이익을 본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용 부담 시킬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비용을 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야, 니도 비용 좀 내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반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뭐 이게 사업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도에 유리창이 깨졌어. 그래서 칼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근데 501호, 502호, 503호, 504호, 505호가 전부 다 칼바람을 맞고 있는 거야. 그죠? 정 안 돼가지고 502호가 유리창을 갈았어요. 유리창 가는 병이 10만 원 들어갔어. 그래서 501, 2, 3, 4, 5에서 503호가 비용을 냈으니까 503호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유리를 갈았으니까 니네들도 비용을 좀 부담해라 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있잖아. 우리 상식 아닙니까? 할 수 있죠. 다 했는데요. 답니다. 자, 이때 비용 부담을 시킬 때 국가가 비용을 냈잖아요. 그죠? 국가가 비용을 냈으면 국가는 국장입니다. 국장은 바로 경기도한테 가가지고 야! 돈 내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국가 비용을 냈죠. 그러면 누구한테 가냐면 행안부 장관한테 가서, 국가는 국장입니다. 국장하고 행안부하고 둘이 동급입니까? 상하관계가 있나요? 국장하고 행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동급입니까? 상하관계 있어요. 동급. 그래서 국장은 지자체한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데 바로 지자체한테 가면 애들 놀래. 그래서 행안부가 뭐 한다? 협의를 하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해야 됩니다. 끝! 다 했어. 그 다음에 지자체입니다. 시도가 비용 부담을 했어요. 즉, 서울시에서 비용을 냈어요. 서울시에서 비용을 냈어. 근데 경기도가 이익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경기도한테 이익을 본 지자체, 경기도한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그래, 맨날 노는 거야, 협의.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럼 누가 해줄까? 위에서. 누가 한다고요?
위에서. 지금 누가 싸우고 있어? 시도가 싸우죠. 시도 위에는 누구예요? 중앙관서이죠. 그래서 이때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여기 몇 번 나왔는데 공법에서는 항상 정점에 누가 있냐면 국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용부담에서 정점에는 누가 있다? 행안부가 있다. 요거만 여러분들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용부담의 정점에 누가 있다고요? 행안부. 비용부담의 정점에 누가 있다고요? 행안부. 끝. 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비용을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시장군수가 비용을 냈어요. 그러면 이익을 본 다른 지자체한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당연히 뭐부터 할까? 협의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고 막 싸우는데 그 시군이 동일한 도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누가 하면 되고? 도지사. 동일한 도가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러면 누구한테 간다?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 뭘 하면 된다?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했는데요. 그리고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요. 전체 비용의 몇 프로를 넘으면 안 된다? 50%를 넘으면 안 돼요. 몇 프로를 넘지 말라고요? 50을 넘을 수는 없어요. 부담시킬 때는 50을 넘을 수는 없다. 그리고 50% 계산할 때는요. 4개는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는 부담을 못 시켜요. 그거는 전적으로 지가 다녀야 됩니다. 4개 뭐라고요?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 다 했는데요. 자, 질문 한번 볼까요? 비용은 누가 낸다고요? 지가. 국가 가면 국가 예산을, 지자체 가면 지자체 예산에서, 민간이 하면 민간지가 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본 다른 지자체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에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자, 비용 부담을 시킬 때 국가가 만약에 비용을 냈습니다. 국장이. 그럴 때는 국장은 이익을 본 지자체한테 바로 뛰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거쳐서 가야 된다? 행안부. 그 다음에 시도가 비용을 냈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익을 본 다른 시도가 있으면 시도한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고? 협의.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면 시도가 싸우니까 누구 결정해줘야 돼요? 행안부. 시장군수가 비용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뭐 한다? 협의.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는데 그 시군이 동일한 도 안에 있으면 누가 하고? 도지사. 그죠? 동일한 도 안에 없어. 그러면 누가 한다? 행안부 장관이 뭘 하면 된다? 결정하면 되죠. 그리고 비용은 전체 낸 돈에서 얼마를 넘겨서 부담시킬 수는 없다? 50%. 그 50% 넘겨서 부담시키는 거 계산할 때는 4개는 빼야 돼요.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 끝. 그 다음에 이제 지가 비용을 냈거든요. 자, 한번 더 봐요. 하나 더 나왔어. 지가 비용을 냈거든. 근데 그 비용이 시설사업 비용이다 보니까 공익적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 비용을 보조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내지는 융자를 해주기도 하는데 행정청이 비용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받는데 행정청은 기초조사나 지형도면의 작성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보조를 받냐면요. 80%까지 보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조사나 지형도면 작성 비용 말고 나머지 비용이 있거든요. 나머지 비용은 50%, 2분의 1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행정청이 시설 사업을 하면서 비용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도 보조를 받는데 비행정청은 3분의 1까지만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보조해 줄 때도요. 4개는 뺍니다.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는 뺍니다. 끝! 다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강의를 하더라고. 간단한 건데. 비용은 누가 낸다고요? 지가 내야지. 지가 비용을 냈는데 다른 데서 이익을 보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익을 본 다른 주체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국장이 비용을 냈으면 그 이익을 본 지자체한테 바로 뛰어가지고 돈 내놔! 이러면 지자체 애들 놀래 안 놀래? 놀래죠. 그러니까 누구를 거쳐가라? 행안부. 지자체를 관할하는 게 행안부 아닙니까?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시도가 비용을 냈습니다. 시도가 비용을 냈는데 다른 시도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럼 이익을 본 다른 시도한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그때 제일 먼저 뭐하고? 협의. 안 되면 행안부. 그죠? 행안부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정점에 누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행안부. 시장군수 구청장이 비용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럼 뭐하고? 협의.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는데 둘이 관할이 동일한 거야. 그러면 도지사, 다르면 행안부가 결정하면 되고, 비용 부담시킬 때는 전체 비용에서 몇 프로를 넘지 마라? 50%인데 50% 계산할 때는 4개는 빼야 돼. 뭐 설계, 관리, 조사, 청량비. 그리고 내가 낸 비용에서 보조를 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행정청이 보조받는 거하고 비행정이 보조받는 범위가 다른데, 행정청은 기초조사나 광역기본관리계획 만들 때 기초사 내지는 지형도면 작성 비용 있죠. 요거는 최대 얼마까지 보조받는다? 80. 나머지 사업비는 50. 비행정청일 때는 얼마까지 보조해주고요? 3분의 1 끝. 자, 누가 내는 게 원칙이라고요?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지금 법조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좋아요. 비용은 누가 낸다고요? 지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지가. 이렇게 책에다 적어 놓으면 참 좋아. 적어 놓고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근데 그런 것들이 기억이 오래가. 광역 도시공계획 수립과 시설 사업에 대한 비용은 이 법 다른 법의 특별 규정의 경우에는 국가가 하면 국가 예산, 지자체가 하면 지자체,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면 그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즉 지가 하는 게 원칙이더라. 자, 그 다음에 지자체 비용 부담. 국장이나 도의사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은 다른 시도 시군이 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 국장은 시도 시군한테 비용 부담시킬 때 얘들 무서워한다. 그래서 누가 행안부하고 협의해라. 됐습니까? 국장은 행안부하고 만다? 협의해 주는 거예요, 협의. 동급이라서. 그 다음,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는 1항에 따라서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특광시, 군, 비용을 부담시킬 때, 장과 만다? 협의. 협의가 되면 협의가 안 되죠. 그럼 누가 한다고요? 행안부가 결정합니다. 시도위원회 행안부가 있거든요. 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현직 이익을 받은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은 다른 지자체가 협의해서 지자체한테 부담시키겠다. 협의가 수립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지자체가 동일한 도 안에 속해 있죠. 같은 도 안에 속할 때는 누가 하고? 도지사가 결정해주고, 다른 시도에 속하면 누가 결정한다? 행안부가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위에서. 결정 누가 한다고요? 위에서. 정점이 항상 누가 있다? 행안부. 자, 그 다음에 비용부담 범위. 이익을 본 지자체에다가 비용을 부담을 시킬 때 비용이 나왔네요. 총액은 당의 사업에 대한 소요된 비용의 몇 프로를 넘지 마라? 50을 넘으면 안 돼요. 이 경우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해당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 4개는 빼라. 조사, 청량, 설계, 관리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설계, 관리, 조사, 청량비는 빼라. 보조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시도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광역기본계획이나 기초사나 지형도면 작성에 들어간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부나 일부를, 기초조사나 지형도면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위임해놨어요. 국가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프로? 80%. 적어놔. 밑에 나와. 너네가 바로 해서 직관적으로 적어놔라.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비 몇 프로 보조받을 수 있어요? 50%. 행정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나와요.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보조 융자할 수 있고, 행정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자체가 보조 융자할 수가 있다. 행정이 아닐 때는 얼마까지 보조받는다고 했습니까? 3분의 1이죠. 거기 이제 보조받는 범위가 밑에 나와요. 3번에 행정청의 보조 범위가 나오죠. 기초조사나 지형도면 작성 비용은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80. 그 다음에 행정청이 시행하는 시설 사업비 몇 프로? 50%. 근데 갈로 안에 설계, 관리, 조사, 청량비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비행정청의 보조나 융자 범위가 바로 밑에 나오네요. 비행정청일 때는 얼마까지 해준다고 했습니까? 제가 3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조 영접할 수가 있다. 끝.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할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지구 단위 계획을 오늘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고 왔는데 못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하고 다음 주에 지구 단위 계획 개발행위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단모 있죠? 다음 주 단모는 국회법 마무리이기 때문에 오늘 했던 시설사업,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는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를 할 예정이니까 혹시 예습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보면서 하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진도만큼 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문제를 풀고 있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지금 뭘 해드리고 있느냐면 전체 요약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요약된 부분을 여러 번 들으세요. 그러면 수업 들은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전체를 압축할 수 있는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된 부분들을 지금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순환되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약집 강의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 강의를 한번, 그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시간이. 양은 많은데 시간은 작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쭉 듣고 와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수업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식사 만나게 되시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